살다 보면 크고 작게 배신을 경험한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절친한 친구나 가족처럼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죠.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땐 주위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다가오지만 정작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등을 돌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절박해 보이는 친구에게 모아두었던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연락조차 끊어버리는 일을 겪는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을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잘해줘봤자 또 배신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심지어 나에게 베푸는 호의조차도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소중한 인연마저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나를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배신자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특징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큰 지혜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신뢰하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쉽게 믿어서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신자를 미리 알아보는 지혜, 정말 배워두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배신자는 독사와 같다고들 합니다. 독사는 단 한 방울의 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죠. 배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한마디의 거짓말이나 한 번의 행동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상처 입힐 수 있으니까요. 독사가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꼬리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듯이 배신자도 외모나 행동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독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배신은 마치 날카로운 칼에 찔리는 것처럼 깊고 아픈 상처를 남깁니다. 배신을 당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배신자를 알아보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상처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배신자를 알아내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배신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친구, 가족, 연인,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에게도 배신당할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합니다. 배신은 우리의 신뢰를 깨고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삶까지 힘들게 만들 수 있죠. 보통 배신자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배신자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신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적인 배신자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배신할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뢰를 얻은 후에야 본색을 드러내죠. 두 번째는 비계획적인 배신자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배신할 계획이 있던 건 아니지만 순간적인 충동이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배신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배신자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들의 심리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 질투. 우리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해서 배신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노. 자신이 받은 상처나 원한 때문에 배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기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두려움. 들통날까봐 불안해서 배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신뢰는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무너지고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신자를 잘 알아보고 신뢰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신자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알아보고 예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배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중히 행동하고 서두르지 않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옛날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박한 사람, 그러니까 정이 없고 차가운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이 다가와도 결국엔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리기 마련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더니 저녁에는 차갑게 돌아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연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인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맺어진 인연은 오래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서로를 가볍게 대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애정 없이 얕게 맺어진 인연은 깊이 있는 소통이나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곡식도 계절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자라야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곡식보다 더 귀한 내 인생을 채워줄 인연을 어찌 쉽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맺은 인연은 바람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벼운 인연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인연을 맺으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맺으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항상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대했지만 결국 상처만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짓된 사람들과는 애써 인연을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런 관계가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고 오래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을 많이 안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 그저 스쳐가는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다 보면 정말 소중한 인연을 놓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계산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치를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쉽게 인연을 맺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기회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죠. 게다가 좋지 않은 인연 때문에 내 삶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시간과 감정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몇몇 진실한 인연만 있어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돈, 능력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자원을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건 곧 다른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선택은 인연을 맺는 선택입니다. 그러니 쉽게 관계를 맺지 말고 진실한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불가금 불가원이라는 법칙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너무 가까이 다가서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마음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남녀 간의 만남도 그렇고 친구나 선후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친밀해지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것을 상대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건 좋은 점도 있지만 상대의 단점이나 비밀까지 다 알게 되면 관계가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은 모르는 게 오히려 나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에서 생긴 상처는 깊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연을 대할 때 적당한 거리와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배려하며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배신할 사람인지 알아채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사람도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아주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한순간에 관계가 틀어져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은 친구를 찾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의 정원을 가꾸고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눈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